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양대 시장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어제 2% 이상씩 급락을 한 뒤에 오늘 하루 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하지만 장 초반 대비해서는 반등력이 좀 약화하는 모습이고요. 0.3%가량 상승하면서 2,436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반대로 장 초반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790선까지 반등을 했다가 현재 87선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어제 명승부사 전문가가 출연해서 태조 이방원 가운데 조선과 방산이 진짜 백이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어제 실제로 그런 급락장 속에서도 이 방산주들 가운데서는 52주 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방산 쪽에서는 고가가 계속 나오는 모습 재차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은 2차 전지 소재단에서도 52주 신고가 경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세 속에서 지수가 오늘 오르긴 하지만 어제 워낙에 깨졌기 때문에 한 번에 이 낙폭을 회복하기란 어렵습니다. 투자 심리도 여전히 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이 강달러에도 지난 9일 내내 매수를 하다가 어제부터 이틀째 매도로 돌아섰고요. 어제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매도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외인이 하루 종일 5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오늘 장 시작하고 2시간 정도가 흘렀습니다만 벌써 1,700억 넘게 출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매수 목록을 확인해보면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현대위아가 매수 5위권 목록에 랭크되어 있는 점 확인이 되고요. 이렇게 운수 장비 업종, 특히 현대차 그룹주로는 수개월째 수급이 유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매매 동향 확인해보겠습니다. 또 환율도 1,345원 선으로 어제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매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4,000계약 넘게 매수하는 흐름입니다. 오늘 코스닥은 기관과 개인이 매수하고 있고요. 매수폭은 여전히 크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슈에 따른 종목도 하나 확인해 보시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일본의 자동차 완성업체 혼다가 미국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도 오늘 오르고 있지만 협력사인 대주전자재료가 8% 넘게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2차 전지용 음극재를 만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오늘 7% 현재 시간 7,000원 전일 대비 오르면서 9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6일째 양봉을 만드는 중입니다. 또 이 종목 수급도 상당히 탄탄한데요. 외국인들이 지난 8월 12일부터 하루 빼고 매일같이 오늘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도 어제까지 5일 내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에게 조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종목 상담 오늘도 진행이 되고요. 실적이 탄탄한, 펀더멘털이 탄탄한 필승 종목도 소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상위 1% 투자병법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대호 전문가가 제 옆에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대호 전문가가 여러분의 1대1 종목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내 계좌의 아픈 손가락들 이제부터 채팅방으로 종목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은 모든 채팅방으로 받고 있는데요. 이 채팅방에 들어오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죠. 아래쪽에 나오고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서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채팅방 일단 입장하신 후에는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반드시 적어 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 주시고요. 또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는데요. 이때 전문가 이름 김대호라고 적으시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출연한 김대호 전문가의 오픈 채팅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 역시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죠. QR코드 촬영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익명으로 참여 가능하고 방송 시간 이후 그리고 이전에도 전문가와 소통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오전장 핫 종목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김도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네이버와 카카오 오늘 양 종목이 모두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긴축 우려로 크게 하락을 했던 성장주, 대장주 두 종목인데요. 오늘은 나란히 1% 내외의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는 오늘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35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향후 3년간 연평균 영업이익 성장률이 2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로 먼저 버티컬 커머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티컬 커머스는 특정 카테고리의 제품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마진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 버티컬 커머스의 비중을 확대해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올해 10월에는 제트홀딩스와 야후쇼핑의 신규 앱을 런칭해서 일본 이커머스 시장 공략도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또한 콘텐츠 분야에서도 글로벌 사업 확장 기대감이 높다는 점 강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리스크 요인으로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광고와 커머스 시장 자체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매크로 환경은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네이버의 커머스와 콘텐츠 사업 분야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 유입이 되면서 1%대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약바이오주 셀트리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유럽에 권위 있는 학회에서 후속 바이오시밀러 두 종의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스텔라라와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인 베그젤만은 올 하반기에 유럽에서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가 유럽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다음 제품들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인데요. 특히 최근에 램시마 SC의 성장세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셀트리온 그룹 실적에서 또 가장 중요하게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유럽 시장 론칭 2년 만에 점유율 9%를 넘기면서 성공적으로 현지 시장 안착에 성공을 했고요. 마진율도 굉장히 높은 제품으로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다음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임상 결과와 함께 또 셀트리온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셀트리온 그룹주들 일제히 1%가량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G화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약보합권에서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도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탄소 나노튜브 CNT 공장을 증설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에 상업 가동을 시작한 이 공장과 올해 초에 착공에 들어간 3공장에 이어서 LG화학의 네 번째 CNT 공장이고요. 연산 3,200톤 규모라고 합니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LG화학의 CNT 생산 능력은 연간 총 6,100톤으로 늘면서 압도적인 국내 1위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CNT는 2차 전지 소재에 활용이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배터리 업체에 양극 도전제 원료로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이 배터리 도전제의 시장도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배터리 도전제용 CNT 시장은 2030년 약 3조 원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수요도 연평균 30%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서 오프닝에서 확인해봤던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법인 소식까지 오늘 이렇게 2차전지 소재 쪽으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면서 소재주들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LG화학까지 오늘의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들 확인해봤습니다. 네, 김도원 캐스터와 함께 오늘 장에서 검색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이 10가지 특징주들 다시 한번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장 특징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문가님? 그래도 이제 대형주들이 좀 상위 랭크가 되는 걸 보니까 저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들이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보면은 다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많이 보이고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도 많이 보이는데 2분기에 좀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 섹터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는 상황이 아닌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이슈로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들 좀 오늘자 올라오는 모습 나오는데 그쵸? 이건 이제 단기적인 테마가 굉장히 파워가 지금 센 상황이거든요. 일정도 앞으로 있는 상황이라서 유신이라는 종목을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호재성 이슈가 있었죠. 네옴시티 관련주 유신 함께 댓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핫한 종목 토론방, 도도님 시초가로 1등에 팔았어야 신의 한 수지, 이 욕심쟁이들아 라고 하셨고요. ABCR님, 결국 네옴시티다, 큰 걸 기다리고 있었군 하셨고, 마지막 분, 와 대단하다, 장 시작 10분도 안 돼서 어제 거래량 넘어섰다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사실 장 초반에는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그쵸. 또 힘이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사실 힘이 오래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네옴시티 관련주들 꾸준히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사실 어느 정도 이제는 차익 실현 구간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시면은 장시작 10분도 안 돼서 어제 거래량을 넘어섰다라고 했는데 뭐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고 싶은 게 거래량이 무조건 많다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바닥 구간에서 이제 주가가 쭉 움직이면서 하단 구간을 만들었을 때 아래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건 추세 전환의 시그널로 굉장히 좋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전 횡보하던 구간에서 한 2배 정도 올라간 자리에서 대량 거래량이 한 번 더 터졌다. 근데 여기서 음봉이 나왔다라는 거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반발 매수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지금 현재 가장 강한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종목을 매매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일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후발주들을 충분히 우리가 공략할 수 있다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유신 같은 경우 오늘자 급등한 이유를 보게 되면 원희룡 장관이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CIO 미팅을 진행을 한다. 그에 대해서 이제 결과물들을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오늘자 좋은 흐름이 한 차례 더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죠. 지금 650조 규모의 이 네옴시티 관련 테마, 관련 이슈가 11월 빈살만 방문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말고도 이제 후발주들 사실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그 후발주들을 좀 찾아가지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 네옴시티 관련 테마는 한두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발생했던 종목들, 남광토건이라든가 유신이라든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종목들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움직였던 이 테마가 시초에 처음에 형성이 되었던 그 시점에 올라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오전장 핫 종목은 유신을 살펴봤습니다. 네옴시티 관련 테마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워낙에 또 양봉이 계속 한 6거래일 정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을 맞고 있다라는 말씀이었고요. 또 오늘 또 GICC라는 이 글로벌 협력, 인프라 협력 관련 박람회가 설명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관련 이슈로 지금 가고 있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발주를 좀 공략해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김대우 전문가와 종목 상담에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2가지 방법 가운데 먼저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종목의 이름, 매수가, 그리고 비중 잊지 말고 3가지 꼭 적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이쪽으로는 종목의 정보가 아니라 전문가 이름 김대호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는 필승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전문가의 지난 필승 종목들 수익률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김대우 전문가가 제안했던 필승 종목 수익률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에 제안했던 라이온 캠텍이 20% 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가는 어제 터치한 1,900원입니다. 네, 라이온 캠텍이 어제 10,000원 선 넘어섰고 이제는 오늘은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 목표가 맞나요, 전문가님? 목표가를 제가 10,000원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해당 구간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자는 조금 조정을 받고는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할 때 저항 구간에서는 매도하는 전략, 어느 분할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하단 구간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제가 하자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어느 정도 저항 구간에 왔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매도하기는 분할 매도를 꾸준히 좀 해나가는 게 좋은 시점에 온 게 아닌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라이온 캠텍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에도 부각을 받는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M&A 관련된 이야기가 다시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련된 모멘텀들 아직까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 좀 기억을 하시고서 해당 종목도 계속해서 좀 관심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건설과 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후에 뭐 해외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해외 건설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서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존재를 하니까 해당 종목은 여러분들 목표가 왔다고 이제 없애버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 차트 보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부터 좀 급등이 나와줬어요. 이게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좀 자주 보이고 있는 패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급등한 이후, 급등하면서 추세를 이렇게 확실하게 돌려준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 횡보를 하는 모습, 이렇게 장대 양봉들이 나와준 자리들에서 횡보하고 다시 한번 재슈팅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 종목들의 최근 주식시장에서 많이 보이는 종목들인데 패턴들인데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시장의 분위기 따라가지고 시장 환경 따라가지고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을 할 때는 박스를 그어가지고 이제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 접근, 그리고 해당 구간, 하단 구간에서 모아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면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면은 지금 시장 그래도 리스크 좀 덜면서 좀 매매하실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드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오늘 제가 방송 말미에도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수익률 점검해본 종목은 라이온 캠텍이었습니다. 분할 매도에 이제 들어갈 시점이다라는 말씀과 그래도 꾸준히 좀 관심을 갖자는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는 필승 종목, 새로운 종목을 소개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림 힌트 가져오셨나요, 전문가님? 네, 오늘도 그림 힌트입니다. 네, 그림 볼까요? 힌트인데 쉬운 힌트로 좀 갖고 왔어요. 네. 대놓고 힌트가 여기 써 있습니다. 네. 네옴이라고. 여기서 조금만 더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도 오늘자에도 엄청 올라가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들은 아직까지 부각을 크게 받지 못한 그 그래요? 섹터입니다. 이제 후발 섹터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가져왔어요. 네. 한번 어떤 종목인지 힌트 보시면서 보시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 인프라 관련된 이야기가 좀 적혀 있죠. 이제 인프라 투자 예산 집행한다라는 소식이 발생을 하면서 이 섹터, 이제 건설기계 섹터들이 굉장히 좋은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이 건설기계 섹터의 한 종목이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발생한 이슈를 보게 되면은 경기부양 체계에 이제 6조 8천억 위안을 쏟아붓겠다라는 소식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의 수혜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신재생에너지에 3조 위안을 투입을 하고 고속철도 인프라 쪽에 나머지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수혜를 다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 앞으로 계속 중국에서도 내부적인 일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된 이야기로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프라 투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 와중에 또 추가적으로 해외 수주 관련된 이슈들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아까 첫 번째 페이지에서 보셨던 여러분들, 네옴시티 관련주들, 이제 네옴시티와 같은 사우디 관련해서도 이 수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방위적으로 수혜가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옴시티 이슈를 간단하게 좀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11월에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하고 실제로 네옴시티 쪽에 수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건설기계 업종들도 굉장히 바닥을 잘 다져준 종목들이 많거든요. 이 하단 구간에서 조금 추세를 돌려줄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거기에 더불어서 이 네옴시티 외에도 이 중동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주대기 물량이 약 500조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주들이 실제로 더 추가적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도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자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1,300조 규모로 이 규모가 좀 더 커진 상황이죠. 환율도 환율이고 실제로 이제 전쟁이 길어지면서 파괴되는 인프라들이 좀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자 이제 국토부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관련된 이야기들 여기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들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건설기계 관련된 업종에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서 그럼 어떤 기업인지 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고객사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꾸준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 재무적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보면은 매출액을 먼저 보면 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죠. 2021년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4,300억까지 성장을 한 모습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변동성이 큰 게 아니라 꾸준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안정적인 실적을 조금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22년도 1분기 실적까지만 나와 있는데 1분기에만 130억을 달성을 하면서 연간 영업이익치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을 달성을 한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포인트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도 하단 구간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고객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캐터필러 가장 큰 건설기계 쪽이죠. 회사죠. 캐터필러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국내 기업 중에선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해당 이제 두산그룹이 가장 이 분야에서 파워가 강한데 그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는 점. 그 고객사에다가 어떤 걸 납품하냐? 이제 하부 주행체 부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어요. 하부 주행체인 뭐 아이들러 같은 것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장 점유율이 약 15% 정도 된다라는 점 이제 종목에 대한 힌트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가격 정보 그리고 이제 종목에 대한 이름은 제가 방송 말미에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생 종목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앞서 유신이라는 종목을 보면서도 같은 테마의 후발주자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필생 종목도요. 네옴시티의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부각받지 못하는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국의 인프라 부양안의 수혜도 얻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종목의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잠시 후에는 김대호 전문가와 여러분의 직접적인 종목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역시 채팅방으로 상담받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직접 촬영하셔서 입장하는 방법인데요. 화면 속 QR코드에 카메라를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익명의 채팅방으로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상담 신청하실 때 잊어버리지 마셔야 할 부분, 상담받을 종목의 이름, 종목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몇 %로 담으셨는지 세 가지는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에 참여하는 두 번째 방법, 바로 문자 메시지 참여입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오늘 출연한 전문가 이름 김대호라고 적어서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해당 번호로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링크 타고 무료 입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병법서를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코너로 바로 이어갑니다.
네, 김대호 전문가의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한번 두 가지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고 링크 타고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채팅방 입장하셔서는 종목의 이름, 매수한 가격, 마지막으로 비중 이렇게 세 가지 꼭 남겨주시고요. 여타 다른 사연은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참여하는 방법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종목의 정보를 남기시는 게 아닙니다. 김대호 전문가의 이름 김대호라고 세 글자 적어서 보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시청자님의 번호로 마찬가지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분들께서 참여하셨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채팅방으로 함께 입장해 볼게요. 닉네임이 핫도그님입니다. 한농화성 종목 신청해 주셨고요. 17,500원 매수가, 비중은 5%입니다. 네, 비중이 그리 많지 않은데 자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종목이고요. 오늘 2.3% 오르네요. 자 어제 상당한 하락장 속에서도 선방을 했었습니다. 어제도 4% 가까이 올랐었네요. 전고체 관련주인데 이분께는 어떤 조언 주실 건가요? 그래도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니까 조금 더 그냥 그대로 끌고 가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2차 전지 관련 섹터가 최근 들어서 주목을 굉장히 잘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태조 이방원이라는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벤트들 많이 있으니까 분위기도 굉장히 좋으니까 일단은 좀 끌고 가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좀 주목을 많이 받는 종목인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작년 9월 달에 이 시설 투자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 9월 달에 진행된 금액이 약 300억 정도 됐을 겁니다. 그 비중으로 보면 약 30% 정도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추후에 매출액으로 이어지면서 기업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추가적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지금보다 더 좋은 기업이 될 거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분위기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면서 한번 수익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주봉 차트예요. 월봉상으로 차트를 먼저 보기에는 사실 급등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기간 조정의 구간을 좀 거치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봉상으로 보시면서 좀 이제 기간 조정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이평선들 모아주고 있다라는 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장기적인 이 이평선들이 모였을 때 방향성이 재차 발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는 경우에는 일봉상 이평선들이 모였을 때 슈팅이 나와주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봉상으로도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좀 증시가 떨어질 때 6월 달에 급락이 있었죠. 시장이 많이 빠졌었는데 그때 지지를 받았던 구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장기 평선 부근에서 그래도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없이 지금 떨어졌던 만큼 다시 회복을 해주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 그만큼 저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었구나라는 점, 그런 것들이 작용이 됐다라는 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분위기가 지금 좋은 상황에서 거래대금 없이 올라왔는데 현 구간에서 사실 저항을 좀 받아야 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많이 나와지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전에 횡보를 굉장히 오래 했던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대금 없이 해당 구간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는 점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 일단 홀딩하는 의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저항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조금 소화하면서 갈 텐데 해당 구간 무난하게 소화하고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17,500원 구간까지는 회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약하게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개인적으로 18,000원에서 19,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종목 그래도 부각을 받을 때 윗꼬리가 발생을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뚫고 한 번에 툭 튀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거든요. 그런 포인트들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1차 목표가 18,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구간 오게 되면은 일단은 분할 매도 전략 어느 정도 반매도 하시고요. 만약에 여기 돌파 나오게 되면은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21,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00원 구간 위쪽으로 또다시 대량 거래량 터졌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매물대 작용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한농화성이었습니다. 일단 홀딩 전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약하게나마 18,500원 선까지는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 이후로는 21,000원까지도 목표가 보자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채팅방으로 입장하죠.
이번에는 손 흔드는 라이언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누리플렉스 매수 8,200원에 하셨고요. 비중 5%입니다. 부탁합니다. 라고 적으셨어요. 자, 이분도 비중은 5%여서 크게 부담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리플렉스, 에너지나 스마트 그리드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네요. 오늘 가격은 6,280원이고요. 코스닥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디지털 화폐 쪽으로도 조금 편입이 되는 모습인데 오늘 또 섹터별로 시장 전체적으로 큰 재료가 없었음에도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누리플렉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래도 이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긍정적인 종목이에요. 이제 사이클이 굉장히 일정한 종목이라고 하죠. 올라갔다가 이제 여름만 되면 올라오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이 소식들이 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단발성이 수급 발생하면 단기적으로 추세 돌렸을 때 탄력받아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그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전력 인프라 관련된 이제 전력 기기 관련된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 대표적으로는 네옴시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보통 이제 건설 쪽 돌고 건설 기계 쪽 돌고 그 이후에 이런 자잘한 IoT라든가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주목을 받기 때문에 그 포인트들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포인트들 기억을 하시고 해당 구간에서는 일단 조금 홀딩하고 끌고 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서 단기적으로 추세가 나오게 되면은 급등 나와주는 종목이거든요. 해당 종목도 수급 들어오면 10%, 20% 우습게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가 부분에서는 매도 전략을 조금 잡아보자 좀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더 상세한 가격 전략을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일단 주봉상으로 먼저 차트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요. 그래도 이제 급등 급락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종목이죠. 해당 구간에서는 지금 거래대금 크게 실리지 않고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거래대금이 들어올 때마다 보시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등하는 모습들 30%에서 많이 올라갈 때는 50%에서 100%까지도 올라가는 종목이라는 점 포인트로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추세 전환을 했을 때 다만 조금 걸리는 부분이 우리 매수가가 지금 8,200원인데 해당 구간에 좀 강한 매물대가 존재를 한다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욕심을 많이 내기보다는 8,000원대 올라오게 되면은 매도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근데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들이 발생을 안 한다, 인프라 관련된 이야기들이 부각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추세가 좀 꺾여 있어요.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평선을 다 꺾이고 역배열로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는 조금 더 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2천 저점이 조금은 이탈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5,000원에서 6,000원 사이 구간에 만약에 와주게 된다. 증시 급락 나오거나 계속해서 소외가 된다면 나와줄 수도 있거든요. 이 가격까지. 오게 되면은 추가 매수 비중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한 3%에서 5% 정도만 추가 매수 전략을 한번 잡아보자. 만약에 추가 매수할 일이 발생을 한다면 목표가를 조금 낮출 필요는 있어요. 이전에 윗골이 발생했던 구간 7,000원 구간까지 해서 좀 목표가를 낮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이었고요. 라이언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누리플렉스였습니다. 일단 전력난으로 언제든지 다시금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과 함께 그렇지만 추세는 꺾여 있다라는 진단이었고요. 일단 매도 전략 8,500원 부근으로 세워드렸습니다. 다만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가 낮아졌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7,000원으로 조금 눈높이를 낮추자라는 전략이었으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어서 다음 시청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채팅방 들어갑니다. 졸린 라이언님입니다. 인포바인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매수가가 41,100원, 비중 10%입니다. 대응 전략 도움 좀 주세요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따라 종목 상담방에 또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좀 빠르게 최대한 많은 분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바인이 오늘 장에 31,300원. 이분은 좀 손실도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좀 이 종목은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정말 그러니까 만약 끌고 가실 때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해당 가격까지 올라오려면은 좀 기대감들이 많이 살아나야 되는데 기대감이 조금 죽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무상증자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엄청나게 부각을 받았던 시점이 있잖아요. 5월달, 6월달, 7월달 해가지고 이 무상증자 테마가 기승을 부렸는데 해당 종목도 그 관련 테마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대감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 무상증자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자리면은 사실 좀 접근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 이런 시장들이 반복이 될 거예요. 좀 교훈 삼아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튀어올 때 우리가 매도 전략을 잡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좀 손절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해당 종목이 사실 실적을 좀 같이 보면서 먼저 볼게요. 자, 실적을 같이 체크를 해보면은 이제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근데 매출액이 지금 100억에서 200억 사이 나와주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높기는 합니다. 그래도 한 이번에는 21년도 기준으로 64억이 나와줬는데 이익률이 높기는 하지만 매출액 수준 자체가 큰 폭으로 지금 몇 년째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지금 아직 당장의 성장성이 눈에 막 보이진 않은 상황이니까 좀 반등 시에 매도하는 전략을 잡아보자. 지금 일봉상으로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현 구간이 좀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1차 지지 구간이에요. 이전에 횡보했던 자리 그리고 장기 평선에 맞닿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손절 전략을 잡는 거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해당 구간에서 자리만 잘 지킨다고 하면은 그래도 35,000원에서 6, 7,000원 구간까지 좀 튀어 올라와 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 부분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튀어 오르게 되면 1차 목표가 35,000원 구간 잡으시고 해당 구간 오게 되면 비중 어느 정도는 축소를 좀 진행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근데 여기서 지지가 나오지 않게 되면은 비중을 조금씩은 줄이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떨어질 때 줄이기보다는 해당 종목 계속해서 튀어오를 때 좀 강하게 튀어올라요. 유통 물량 굉장히 적고 시가총액 적은 주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를 하셔가지고 튀어오르게 되면은 강하게 튀어오를 때 뭐 35,000원 구간부터 이제 3만 원 사이 구간 튀어오를 때마다 좀 매도하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 기준으로 1차 목표가는 35,000원, 37,000원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포바인 종목이었고요. 손실이 많습니다. 아프지만 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했던 부분이고 반등 시 매도 전략 제시를 해주셨어요. 손절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35,000원 선에서 37,000원 사이 매도하자는 전략으로 세워주셨으니까 역시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시청자도 만나보죠.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인앤온 님입니다. 짧게 적어주셨네요. KG케미칼 종목이고요. 39,000원의 매수가, 비중 50%입니다. 자, 갖고 계신 자산의 50%가 무려 KG케미칼에 거의 뭐 몰빵 가까이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이분 근데 지금 우실 상황은 아닌 게요. 27,000원입니다. 오늘 가격이. 이분도 손실이 굉장히 큰데 안 좋은 점은 지금 쌍용차가 사실 이 주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잖아요. 근데 그쵸. 이슈가 사실상 소멸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은 일단은 소멸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이제 재료성적인 부분은 조금 이제 접어줄 때가 됐고 해당 종목을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사실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종목도 뭐 손절이라든가 추가 매수 전략을 좀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적인 부분에서 이제 재무적인 측면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좀 파악을 하시고 좀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해당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그래도 이 KG 그룹사의 지주사 역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실적적인 부분 연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포인트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제가 이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이제 이 실적을 볼 때 연결 기준으로 보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KG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상하게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는데 그런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 이제 평가를 받을 때 연결 기준으로 좀 평가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 시장에 이제 원동력이 좀 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고서 그 이슈들이 부각되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들 이제 다 쌍용차 관련된 이슈로 급등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요소수 관련된 이야기들 나와주면서 급등 나왔던 흔적들인데 아무래도 이 모멘텀은 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이제 저점 구간을 어떻게 다져주느냐를 좀 먼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KG그룹에서 쌍용차도 인수를 잘 마무리를 한 상황이고요. 이전 저점 구간 살짝 이탈이 나오기는 했었으나 현 구간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 해당 종목,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아서 추세를 돌려주는 포인트들을 보이게 되면은 그래도 기술적으로 반등 나오는 구간들이 큰 특징을 볼 수 있는데, 크다라는 특징을 볼 수 있는데 그 구간들이 일단 3만 원대 중반까지 열려 있으니까 우리가 그 구간까지는 일단 보셨으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잠깐만 재무창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해당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지주사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매출액도 막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죠. 5조 가까이 나와주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4천억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시가총액 3천억대에서 4천억대 수준이라는 점이 부각된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은 그런 부분들 포인트로 잡으시면은 이런 포인트들이 추후에 급등하는 요인들로 작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일단 재무적인 부분들이 좀 발표가 되는 시점을 좀만 더 기다려보자. 이제 앞으로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그런 시즌이 될 수 있어요. 3분기와 4분기 이제 실적 발표 마무리될 때가 그런 시점들이 될 수 있으니까 10월 달, 1월 달을 생각을 하시고서 좀
여유롭게 일단은 보시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와줄 경우에는 우리가 3만 원대 중반, 3만 5천 원 수준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을 때 3만 3천 원에서 5천 원 구간까지 좀 튀어오를 수 있는데 해당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조금 진행을 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버슈팅이 그래도 잘 나와주는 종목이에요. 이때도 보시면은 29%까지 급등이 나왔었는데 급등 나와주면 해당 구간에서는 물량 축소, 비중 축소 어느 정도 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재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하단 구간 2만 원대 초중반 구간에서는 2만 5천 원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비중 조금씩 늘려가지고 평균 단가를 계속해서 좀 조절해 나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본전 구간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전략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G 케미칼입니다. 연결 기준으로 좀 실적을 보자라는 팁과 함께 실적이 탄탄한 기업이라는 점은 주가에 언젠가 탄력성을 불어넣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말씀도 해주셨고요. 길게는 3분기 실적 시즌까지 좀 지켜봐도 괜찮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급등 시 매도 전략, 매수가 탈출 전략 말씀해 주셨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 잘 다잡으시고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시청자도 만나보죠. 종목 상담 계속됩니다. 머리 빗는 네오님입니다. 코스모 화학 종목입니다. 23,300원, 비중 9%입니다. 매도 시점 알려주세요 라고 적으셨어요. 코스모 화학,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죠. 폐배터리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자, 이분께서는 매도를 언제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신데요. 오늘 5% 넘게 급등을 하고 있네요. 23,700원. 아, 수익권이셨군요. 그래서 매도 시점을 알려달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축하드립니다. 일단 축하드리고 오늘의 첫 수익 나신 수익자분이신데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제가 이게 참 답답한 부분이 있었어요. 전화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하면은 이게 그렇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는지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셨는지 좀 제가 들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그리고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우리가 목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같이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들 여전히 시장에서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사실 이 붐이 지속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들은 정확하게 못 찍겠지만 지금 당장에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이 분위기를 조금만 즐기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결국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 보시면서 좀 가격적으로 좀 가격적인 전략을 위주로 해서 한번 해당 종목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꾸준히 성장 잘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이전에 근데 좀 강하게 슈팅이 나왔던 구간들이 있어요. 이 구간에 좀 매물대가 존재를 할 수 있겠죠. 2018년도 이 물량이기는 하지만 해당 구간에 올라오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심리적으로 조금 부담감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은 기억을 하시고서 그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부터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저항대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좀 월봉으로 해서 가까이 보도록 할게요. 자, 월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올라와 있는 구간이 이제 슬슬 고점 구간이죠. 이제 부담감이 조금씩 느껴지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해당 구간에서 사실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다면은 비중 일부 축소하는 전략 말씀을 첫 번째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해당 구간에서 잔량 같은 경우는 이 신고가를 좀 노려볼 수 있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해당 구간에서 일단 반매도 정도는 진행을 하고 잔량은 좀 끌고 가보자. 해당 구간에서 신고가 구간이 3만 원 구간입니다. 3만 원까지는 2차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해보시고 이제 한 번에 다 팔기보다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했잖아요. 한 번에 다 파는 전략보다는 조금씩 매도하면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좀 추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분위기가 좀만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3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지금 노려볼 수 있는 환경들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지금은 일단은 비중 조금만 축소하시고 잔량 끌고 가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실 좋은 종목들이 정말 많은 상황이에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랠리를 정말 보이고 있지만 이 기간 동안 이 랠리를 보이는 기간 동안 소외된 종목들도 정말 많아요. 한 7, 80% 떨어진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포트 교체도 어느 정도는 진행을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씩 매도하고 다른 종목들 매수하고 하는 전략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리 빗는 네오님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장단기 목표가 다 잡아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는 3만 원 선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이었네요.
네,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종목 상담 아쉽게 끝나지만요. 김대호 전문가는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오픈 채팅방입니다.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링크가 나타날 텐데 그 링크를 클릭하고 나타나는 채팅방으로 입장하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익명으로 참여 가능하고요. 우리 방송 시간 전후로도 계속해서 김대호 전문가와 소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필승 종목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오늘 방송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서서 힌트를 굉장히 대놓고 주셨는데 네. 사실 종목을 추리기는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건설기계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중에서 조금 중소형주에 속하는 진성TEC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성TEC. 네, 일단 오늘 말씀드릴 이 진성TEC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탄탄한 고객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실적적인 부분이 고객사가 워낙에 탄탄한 기업들이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간다라는 특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야기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직 이게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뭐 농산물 가격도 올라가고 뭐 광물 가격들도 올라가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건설기계 관련된 장비들 역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에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쪽으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막 투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수혜가 가능한 종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차트 보면서 제 가격 전략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구간 보시면은 좀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건설 관련된 이야기들 나와주면서 막 투자 심리 일으키면서 막 고점 만들어놨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하단 구간 120선 부근에서 조금 이탈이 나오기는 했지만 추세를 좀 상방으로 좀 돌리려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을 보시면 하단 구간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저점 구간 어느 정도 쌍바닥처럼 만들어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한번 분할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 이슈가 있는 상황인 만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매수가 같은 경우는 지금 하단 다지고 있는 현 구간에서부터 분할 매수 접근, 현재가 이하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손절가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손절가 같은 경우 9,500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전 저점 부근이죠. 이전 저점 부분이 깨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한번 추세가 하방으로 꺾일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손절가 9,500원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슈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추세를 확실하게 받아준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조금만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12,000원 구간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구간에서부터 지금 매물대가 좀 형성이 됐기 때문에 12,000원 1차 목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해당 구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진성TEC였고요. 손절가 9,500원, 목표가는 12,000원까지 바라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 유효하다는 말씀이었고요. 오늘 1,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진성TEC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김대호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도 좀 오픈 채팅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오늘은 일단, 어떤 이야기 할까요? 이제 제가 드릴 수 이제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많은 것들을 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결국에 시장은 또다시 집중될 구간들이 저평가주들에 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톡방 통해 가지고 이제 노란 톡방 통해 가지고 좀 공유를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소개드렸던 종목들 중에 뭐 유신 같은 종목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부터 거의 100%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런 종목들이 전부 다 저평가주였단 말이에요. 이제 아가방 컴퍼니 최근 들어서 이제 저출산 관련된 이야기를 나오면서 부각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종목들 시장에서 테마주가 형성이 되더라도 강한 종목들은 저평가주에서 많이 발생한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 해당 이제 종목들이 조금 나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입장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조언 남겨주신 김대호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